저는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는 리샤오밍입니다. 어릴 때부터 중국 역사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성장하였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깊이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자와 맹자의 사상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중국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철학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중국 인터넷 포럼과 뉴스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이두와 웨이보를 검색해보니 같은 내용의 기사와 게시글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이 공자뿐만 아니라 한복, 김치, 서예, 차 문화까지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분노를 느꼈습니다. 공자는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며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그의 사상을 계승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문화라고 주장하다니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에서는 한국이 역사 조작을 일삼고 중국 문화를 훔치는 나라라고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공자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캠퍼스에서 한국인 유학생 박정훈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자를 중국인이라고 배우고 있으며 역사 교과서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중국 인터넷과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되는 내용이 모두 거짓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훈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도전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올여름 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해 100명의 한국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가르치는지 말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 왜곡을 직접 폭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곧바로 한독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어온 대부분의 정보가 부정적인 것이었기에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를 훔치는 나라이고 인터넷에서는 항상 반중 감정이 가득한 글들이 올라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중국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혼잡함과 소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 공자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공자를 중국인으로 배워요. 한국에서는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특정 연령대에서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싶어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공자는 중국인이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제가 본 수많은 기사와 글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한국에서는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저는 제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질문한 사람들이 우연히 그렇게 대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중국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와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나라며 공자뿐만 아니라 한복과 서예, 심지어 차 문화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 교과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점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자가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라고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자를 중국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믿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한국은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중국과는 다른 질서정연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신호를 지키며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늦은 밤에도 길거리는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서 승차했고 지하철 내에서는 빠른 인터넷이 제공되었습니다. 베이징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도 직접 경험해 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맛본 한식은 깊은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김치찌개, 삼겹살, 한정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접하며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한국과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퍼지는 한국 관련 정보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여행을 통해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직접 경험을 통해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본 내용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 나라가 그렇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치고 역사까지 조작하는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며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도 없었고 차들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우선 100명의 한국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휴대폰의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 혹시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공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아니요. 저희도 공자를 중국인으로 배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말하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아닐까 싶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직장인, 노인들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공자는 중국인이며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정보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직접 한국의 역사, 교과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점과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한국에서 공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과서를 펼쳐본 순간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자는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로 유교 사상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공자를 분명히 중국인으로 명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사상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도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인터넷과 뉴스에서 퍼지는 정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요? 한국에서는 공자를 한국인으로 주장한다는 것이 완전히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일부 한국인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한국의 대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눠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를 찾은 저는 몇몇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 말을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한국 학생들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저의 질문에도 성실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자 학생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공자를 중국인이라고 가르쳐요. 저희 철학 수업에서도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배우는데요.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자를 중국인으로 배우고 있었고 한국인들 중 누구도 공자를 한국인이라 주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왜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하면서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정확한 도착 시간이 표시된 안내판이 눈에 띄었고 역내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에서 줄을 서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지하철을 탈 때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경쟁적으로 탑승하는 모습이 흔한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는 와이파이가 빠르게 연결되었고 모든 안내가 디지털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IT 강국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군.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수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는 깨끗했고 시민들은 질서를 잘 지켰으며 교통 시스템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음식도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국물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에 감탄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고기와 함께 나오는 다양한 반찬들에도 놀랐습니다. 한정식을 먹으며 한 끼 식사에 이렇게 많은 정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내가 듣던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이었던 것인가?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훔치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역사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나라를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화를 훔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독창적인 길을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거짓된 정보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단순히 100명의 한국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으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같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공자를 중국인으로 배우고 있었고 그 누구도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퍼지는 정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중국 인터넷에서는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욱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역사 연구가, 심지어 일반 시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국인 교수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정중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는 중국의 사상가이며 한국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공자의 사상이 한국의 유교 문화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제가 접한 정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퍼지는 정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인해 특정한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직접 보고 경험해야 알 수 있지요. 지금처럼 한국에 직접 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내가 본 뉴스와 기사들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중국에서 접한 정보들은 오랫동안 저에게
사실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중국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여전히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는 기사와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중국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도하는 걸까? 저는 이전까지 중국에서 본 뉴스와 정보들을 맹목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 본 내용들은 대부분 감정적인 표현이 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한국에 와서 경험한 현실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중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죠. 물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중국 문화를 존중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시기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도시는 정돈되어 있었고 대중교통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의식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공공장소에서도 조용히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경제 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저는 한국의 디지털 환경에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고 모바일 결제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중국도 디지털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IT 환경은 한층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저에게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내가 본 정보들은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화를 훔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자체적인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었고 역사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과 시민의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이 우리나라를 시기하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화를 훔치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한국은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독창적인 길을 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진실을 중국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거짓된 정보를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더 많은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에서 본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며 한국은 공자를 비롯한 중국 문화를 훔치려 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현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한국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는 공자를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서관과 서점을 다니며 직접 역사 교과서를 확인했고 그곳에서도 공자는 중국인으로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공자를 자기 나라의 역사로 편입하려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다른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IT 기술력과 경제력. 한국은 중국에서 들어온 이야기처럼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 독립적인 국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훔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으며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퍼지는 가짜 뉴스들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중국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치려 한다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찬 기사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담긴 게시글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정보들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 이제야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만 정보를 접했다면 저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에 와서 확인한 결과 저는 더 이상 거짓된 정보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적대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저 자신만큼은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저처럼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퍼지는 정보들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보든 직접 확인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문화를 훔치려 하지 않아요. 진실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저는 이 말들을 가슴에 새기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다녀온 사람으로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한국을 방문해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동을 줄 수 있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